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16강에서 사우디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16강전에서는 우리가 현재 투톱을 사용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격만 생각했을 때는 손흥민 원톱이 사우디아라비아전에서는 훨씬 더 적합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단 사우디아라비아의 특징 자체가 이 만치니 감독이 볼을 점유하면서 수비 라인을 다소 끌어올리는 형태의 팀을 구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성향은 만치니 감독이 이탈리아 대표팀을 맡아서 유로를 우승시킬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와 이번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이 매우 유사한 점 중에 하나가 좌우 풀백을 높게 활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탈리아가 유로 우승할 때는 왼쪽 라인에 스피나졸라라는 선수가 있었죠. 그 스피나졸라가 아주 공격적인 선수였기 때문에 이 선수가 높게 올라가면서 상대 수비를 측면으로 끌어내놓고 이때 앞쪽에 있는 선수가 침투에 들어가는 이러한 형태를 많이 썼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도 비슷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볼을 점유하면서 수비 라인을 높게 가져가고요. 특히나 좌우 윙백까지 높은 지역까지 올라오면서 공격에 가담을 해요. 우리가 지난번 유럽에서 평가전을 했을 때도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리를 상대로 굉장히 공격적인 경기를 펼쳤던 것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당연히 그것에 지지 않고 수비 라인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비 라인과 우리의 수비 라인이 높게 올라와서 이 좁은 공간에서 선수들이 밀집해 있는 이런 장면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수비 라인을 올리는 순간 사우디아라비아가 뒷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우리 수비 라인의 뒷공간을 계속해서 노렸었거든요. 반면에 우리도 상대 수비의 뒷공간을 계속해서 노리는 장면이 있었죠. 그런데 이런 경기에서는 조규성 선수와 손흥민 선수 이 두 선수가 투톱으로 배치가 되는 것보다는 손흥민 선수가 원톱으로 뛰면서 조금 더 윗선에서 플레이하는 게 조금 더 좋아 보여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우디아라비아가 기술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선수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최전방에 있는 알 도사리 라는 선수라거나 미드필더 라인에 칸노라는 미드필더가 있어요. 이 칸노라던가 알도사리 요 정도 선수들은 유럽 무대에 분명히 진출할 만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선수들이 유럽으로 가지 않는 이유는 뭐냐? 당연히 사우디아라비아가 돈을 많이 주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유럽 무대에 충분히 통할 만한 선수들이 있는 팀이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이제 장점이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 안쪽에서 볼을 점유하는 형태를 많이 가져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투톱을 사용할 때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미드필더 라인에서 세컨볼이라던가 상대의 공격을 저지하는 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경기에서도 이제 기억이 남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투톱을 쓰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게 미드필더 라인에서 밀려서 손흥민 선수가 한 칸 내려와서 플레이할 때가 많았죠. 그래서 사실상 그때 당시의 포메이션이 조규성 원톱에 손흥민 미드필더화가 되면서 3명의 미드필더가 구성이 됐었어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내려와서 플레이하면 당연히 상대 수비의 뒷공간으로 침투하는 것들이 당연히 내려가게 되고 그러면 상대 수비 입장에서는 뒷공간에 대한 위험성이 사라지니까 더 라인을 높일 수가 있는 거고요. 손흥민 선수가 미드필더 라인에서 뭐 중원 싸움에 강점 있는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여기서 미드필더 싸움이 이도저도 아닌 그런 상태가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에서는 손흥민 선수를 원톱으로 기용을 하면서 차라리 이재성 선수를 중앙 미드필더로 기용하는 것이 우리 대표팀이 중원 싸움에 더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더군다나 황희찬 선수까지 복귀를 했으니까 우리가 미드필더 라인에 박용우, 황인범, 이재성 3명의 선수를 둘 수가 있거든요. 요 3명의 선수가 있게 된다면 그리고 클린스만 감독도 바레인전도 마찬가지고 요르단전도 마찬가지고 경기가 안 풀리니까 결국에는 이재성을 중앙으로 배치를 시켜서 이재성, 박영우, 황인범 요 3명의 미드필더 라인을 선발 라인업엔 투톱으로 시작했다가 안 되니까 이렇게 바꿨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바꿨을 때 경기력이 조금 더 좋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의 요 강점인 미드필더 싸움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재성 선수가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조금 더 좋아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원톱으로 배치가 되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프리미어 리그를 생각을 해봐도 이제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 시즌 토트넘이 강팀들과의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상대가 뭐 예를 들면 맨시티라던가 리버풀이라던가 아스날이라던가 이런 강팀들은 토트넘을 상대로 라인을 올리죠. 토트넘도 근데 이번 시즌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라인을 같이 올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손흥민의 강점은 요 앞쪽에서 뭐 마치 해리 케인처럼 버텨주는 그러한 스타일의 선수가 아니라 계속 움직여주면서 상대 수비 라인의 뒷공간을 노리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에게 한 번 뒷공간을 허용하면 결정력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선수 중에 한 명이다 보니까 여기서 상대 수비가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한 명 때문에 수비 라인 두세 명 정도가 뒤로 물러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미드필더 싸움에 더 우위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상대의 수비 간격이 멀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수비 간격이 멀어졌을 때 이 안쪽으로 이강인이라던가 아니면 황희찬이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볼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손흥민 선수가 사우디아라비아의 뒷공간으로 계속 뛰어들어가면서 손흥민 선수가 직접 패스를 받지 않더라도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비 라인이 뒤로 물러나면 이때 이강인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볼을 잡게 되면 이강인의 발끝에서 공격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강인의 플레이를 살려줄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손흥민 선수의 원톱이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는 상대가 라인을 끌어올려서 전방 압박을 할 때 손흥민이 뒤로 계속 물러나게끔 만들면 상대의 간격이 자연스럽게 멀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후방에서 볼을 돌릴 수 있을 만한 여유가 더 많이 생겨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내려와서 플레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최전방에 조규성 선수가 있다면 아무래도 뒷공간에 대한 위험성이 적어지니까 상대가 라인을 더 높게 올리면서 수비 간격이 좁아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말레이시아전에서도 전방에서 상대 수비를 뒷걸음질 치게 만드는 플레이가 부족하다 보니까 말레이시아의 전방 압박이 들어갈 때 후방에서 볼을 돌리다가 빼앗기면서 실점을 했잖아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게끔 하려면 아무래도 말레이시아보다 전방 압박을 더 잘할 수 있는 팀은 사우디아라비아고 그러면 손흥민 선수를 원톱으로 기용해서 상대 수비가 뒤로 물러나고 간격이 멀어지게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상대의 전방 압박이 허술해지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대표팀에게 더욱더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 선수의 원톱 기용을 이번 시즌 매우 좋아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후방에서 볼을 돌려야 되는데 상대가 라인을 올리게 되면 손흥민이 올라가주면서 공간을 만들어주니까 후방에서 볼을 돌리기가 편해지고 그리고 상대가 무턱대고 올라오면 손흥민의 뒷공간 침투 한 방으로 상대 수비 라인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손흥민 원톱이 이번 사우디아라비아전을 상대할 때는 조금 더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이건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바레인이나 요르단 그리고 말레이시아 비교적 밀집 수비를 상대할 때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라인을 올릴 것이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고려해서도 그런 밀집 수비를 상대할 때는 키가 크거나 덩치가 좋은 선수가 박스 안에서 싸워주는 게 필요할 수도 있지만 라인을 올리게 되면 손흥민 선수 원톱을 기용하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황희찬 선수까지 복귀한 상태라는 게 매우 고무적이죠. 왜 그러냐면 황희찬 선수도 손흥민 선수만큼이나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는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플레이를 아주 잘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황희찬 선수가 복귀를 하니까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손흥민 선수가 측면으로 나올 때 황희찬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가고 스위칭 플레이가 자연스럽게 나와요. 특히나 손흥민 선수는 우리 대표팀의 가장 스타 플레이어다 보니까 손흥민의 움직임에 따라서 상대 수비가 계속 휘청휘청거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손흥민에게 수비가 쏠려 있을 때 황희찬이 비어있는 공간으로 침투해서 득점을 만든다. 말레이시아전에 페널티킥이 나왔던 장면을 되돌아보시면 손흥민 선수에게 수비가 쏠려 있을 때 황희찬 선수가 손흥민 선수가 있는 최전방으로 올라가서 이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요. 그리고 황희찬 선수의 공간 침투부터 시작을 해서 크로스가 올라오고 거기서 페널티킥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황희찬 선수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손흥민을 원톱으로 쓰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올라오는 이 공간들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렇게 간격이 좁을 때는 김민재의 롱패스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김민재 선수가 이번 아시안컵에서도 바레인전에 엄청난 스루패스를 통해서 득점을 만들어주기도 했었지만 김민재 선수가 상대도 라인이 올라오고 우리도 라인이 올라왔을 때 간격이 좁아지면 수비수가 패스를 직접적으로 공격수들에게 보내줄 수 있는 찬스가 생기죠. 그래서 바이에른 뮌헨에서도 상대가 수비 라인이 올라왔을 때 김민재 선수가 뛰어들어가는 코망, 자네, 그나브리 이런 선수들에게 패스를 보내주면서 득점의 기점 역할을 할 때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걸 생각을 하면 김민재의 이 패스 능력을 사용을 안 할 이유가 없으니까 김민재의 패스도 발휘가 되려면 빠른 선수가 뛰어들어가야 되고 그렇다면 손흥민을 원톱에 더 높은 지역에 사용하는 것이 더 적합해 보인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지금 우리 대표팀의 조규성 선수가 분명히 컨디션적으로는 부진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규성 선수의 가장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제공권도 제대로 발휘가 되지 않고 후방에서 전방으로 붙여줬을 때 제공권 싸움에서 지니까 계속 우리가 볼을 전방에서 빼앗기고, 더군다나 투톱을 사용하니까 조규성과 상대 수비가 싸워졌을 때 세컨볼이 나오는 순간 미드필더의 선수가 부족해서 세컨볼 싸움도 제대로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투톱을 사용하는 것이 전술적으로도 잘 맞지 않고요. 그리고 우리의 공격이나 수비적으로 불안한 지점이 많으니까 손흥민을 원톱으로 기용하는 것을 16강 전에서는 클린스만 감독이 고심을 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3월 달부터 클린스만 감독이 투톱을 고집하면서 발생했던 연속적인 문제인데, 아직까지도 피드백이 안 들어가고 뭔가 이 클린스만 감독이 변화를 계속 안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분위기 반전이라도 되려면 대대적인 전술 변화가 필요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코칭 스태프 쪽에서도 좀 고심을 해서 변화를 가져가는 흐름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뭐 선수들만 열심히 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아무래도 전체적인 전술적인 그 틀이 바뀌면 경기력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 축구가 클린스만 감독의 말처럼 선수들만 좋아서는 안 되고 팀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결국에는 전술적으로 괜찮아야 선수들의 퍼포먼스도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투톱보다는 원톱, 그리고 4-4-2 전략을 뭐 사용한다는 게 절대적으로 문제는 아닌데, 중원 라인의 그런 공백을 발생시키는 4-4-2라면 차라리 그것보다는 중원의 선수 숫자가 더 많은, 조금이라도 많은 4-3-3이라던가 이재성이 가운데에 뛰게 만드는 이러한 전략이 훨씬 더 좋아 보이지 않나.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전은 개인적으로는 손흥민 선수의 원톱이 매우 필수적인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